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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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4주차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비대면 수업이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주 제출하는 과제물을 보면서 강의의 질은 대면보다는 훨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수업에 열심히 임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온이 너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특히 잘 해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영체제 제7장 메모리 관리 그 뒷부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챕터 07 메모리 관리. 지난주에는 섹션 1 메모리 관리 개요하고 섹션 2 연속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 이번 주는 분산 메모리 할당 중에서 페이징이라고 하는 기법하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 페이징, 분산 메모리 할당 기법 중에서 페이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징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예요? 연속 메모리 할당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할 때 경계 레지스터가 있고 기준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준 레지스터는 시작 번지고 경계 레지스터는 끝 번지. 이렇게 해서 이 크기를 가지고 MMU에서 실제 연속적으로 어떤 공간을 할당했는데, 이 페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물리적 주소에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MMU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책의 페이지 있죠? 똑같습니다. 책의 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페이지별로 물리적인 위치에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적재를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실제 페이징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영역인 페이지, 실제 이제 이 프로세스는 페이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메인 메모리 영역인 프레임에 페이지별로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페이징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필요한 페이지를 결정해서 페이지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메모리의 빈 프레임을 조사해서 프로세스를 적재할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프로세스의 페이지를 나머지 빈 프레임에 적재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용량이 1000kb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페이지를 갖다가 10kb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럼 몇 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겠어요? 10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필요한 페이지를 결정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00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어디다 적재할 건지, 지금 실제 메모리에 보면은 어딘가가 차 있는 데가 있고 빈 곳이 있잖아요. 빈 프레임을 조사해서 이 프로세스를 어디다 적재할 거냐를 파악한 다음에 프로세스 페이지 있죠. 여기 1번부터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그걸 갖다가 빈 프레임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빈 프레임만 있으면은 어떤 페이지든 적재할 수 있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간에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부 단편화 혹시 기억나세요?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제 여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 공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게 외부 단편화라고 했죠. 그래서 압축 기법이라든가 통합 기법을 통해서 이걸 하나로 모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어쨌든 간에 이 페이징은 이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프로세스 페이지를 메인 메모리 여러 위치에 분산 적재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림 보셨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셨는데 이렇게 얘가 분산으로 적재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거에 대한 주소를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위치에 분산돼 있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적재함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필요한 공간이 페이지의 크기와 맞지 않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할당된 프레임이 완전히 차지 않아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 페이지짜리 인쇄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사용하게 되면 여기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 단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지가 요 한 페이지가 2048바이트야.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했어. 실행을 했는데 그 프로세스의 용량이 72,766바이트의 용량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이거를 메모리에 올리려면은 이 페이지 단위로 2048로 나누면은 총 35페이지가 들어가고 35 곱하기 하게 되면 그리고 1086바이트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페이지는 2048로 나누다 보니까 2048, 2048, 2048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2048로 나눠지는 페이지가 총 몇 개가 필요하다? 35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86이라고 하는 크기에 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086이라는 페이지에. 그러면은 실제 이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2048로 만들잖아요. 한 페이지 크기는 무조건 2048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48에서 1086을 뺀 962바이트는 실제 사용을 못하는 거죠.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무슨 얘기냐면 한 바이트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3페이지짜리 인쇄를 했는데 실제는 2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꽉 찼어. 근데 한 페이지는 글자 하나만 딱 들어갔어. 이런 일도 발생할 게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해되셨나요? 페이징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프로세스가 논리적 주소를 만들잖아요. 이 논리적 주소는 페이지 번호하고 오프셋의 실제 위치죠. 이렇게 논리적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페이지 번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실제 위치고, 그러면 이 페이지 번호는 뭐냐면요. 요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요건 뭐냐면요. 우리가 책으로 얘기하면 목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차. 목차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이 목차 중에서 F라고 하는 목차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실제 물리적 주소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그 목차 안에 있는 실제 제목 있잖아요. 챕터 몇. 그 챕터 몇을 알려주고 그 챕터 몇 안에 몇 번째에 있는 위치다. 그래서 여기는 요 실제 페이지가 어디? F 페이지가 되겠죠. F 페이지는 어떻게 시작해요? F 페이지는 F00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F11111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F로 시작하는 건요. F 분리적 주소 F 위치에서 요 D는 뭐냐면 실제 그게 어디 있는지, 어느 옵셋이라 그러죠. 어느 위치, 변동되는 위치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 장치가 하는 일은 이 논리적 주소를 페이지 탭을 이용해서 물리적 주소를 바꿔가지고 실제 그 위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페이징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 주소를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 주소를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페이지 테이블이 페이지 앞에 있는 건 페이지 번호고
뒤에 있는 거는 페이지 프레임 주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 페이지에 의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물리적 주소를 찾아갑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하드웨어로 정의하는데 대개 페이지당 512바이트에서 1GB 사이가 되고, 우리가 0과 1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2의 계승으로 증가를 합니다. 2의 계승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논리적 주소를 페이지 번호와 오프셋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의 길이가 2의 n승이라면은 논리적 주소의 하위 n비트는 오프셋이고, 아까 얘기했죠? 논리적 주소는 페이지 번호하고 오프셋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논리적 주소의 하위 n비트는 오프셋이 되고 나머지 상위 비트는 페이지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6비트짜리 논리 주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기서는 16비트짜리, 그러면은 실제 하위 10비트 있죠, 여기 요 10비트는 오프셋 실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있는 6비트는 페이지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논리적 주소가 1502가 되잖아요. 그럼 1502를 실제 에이진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요렇게 됩니다. 10111011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10비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개는 오프셋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요 하나는 실제 페이지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페이지가 되는 거고, 실제 오프셋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여기 1110 11110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2의 8승이고, 그쵸? 2의 8승, 얘는 2의 7승, 얘는 2의 6승, 그리고 얘는 2의 4승, 3승, 2승, 1승, 2에, 그쵸? 이렇게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얘가 총 47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 16비트의 논리적 주소는 페이지가 하나고 페이지 번호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오프셋의 위치는 478이 되는 거죠. IBM 370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32비트 논리 주소인데, 이 32비트 논리 주소 중에서 32비트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8비트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뒤에 있는 24비트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12비트를, 앞에 12비트를 페이지 번호로 사용하고 뒤에 12비트를 페이지 내 오프셋으로 활용을 합니다. 옵셋으로. 그래서 IBM 370에 대한 32비트 논리 주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실제 8비트는 사용을 안 하고 12비트를 가지고 페이지 주소하고 실제 오프셋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2비트, 여기 12비트로 나눠지는데, 그 12비트 중에서 실제 페이지 크기가 4K 바이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2에 12승이 되니까 얼마예요? 4096이 되겠죠. 4096이 되면은 이 한 페이지가 이렇게 4096씩 나눠진다는 거죠. 0부터 4095까지, 4096부터 8191까지, 그 다음에 8192부터 12287까지, 1288에서부터 이렇게 4096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지는데, 실제
요 앞에 있는 페이지는 프레임 번호니까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프레임을 찾아가 봤더니 실제 프레임이 00002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프셋이 003이었잖아요. 그럼 3이라고 하는 오프셋을 가져와서 실제 여기 물리적 주소는 00002에 00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프레임 번호고, 이게 오프셋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프레임 번호를, 요 메모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시작 프레임 번호가 0번이 되겠죠? 제일 처음 거니까 프레임 번호가 0번에 4096 바이트, 그 다음에 프레임 번호가 1번에 4096 바이트, 2번에 4096 바이트, 그렇죠? 3번에 4096 바이트, 이렇게 점점점점 가가지고 FFF번에 4096 바이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요 프레임 번호가 2번이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것 중에서 오프셋이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0, 1, 2, 3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003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프로세스를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물리적 주소를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실제 얘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프레임을 4096바이트로 나눈 거예요. IBM 370 같은 경우 32비트짜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 어려운 건 없고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서 여기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서 프레임 번호를 찾고, 프레임 번호하고 실제 오프셋을 가지고 해당 프로세스를 저장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교재 319쪽에 다중단계 페이지 시스템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논리적 구조가 크면 클수록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도 커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2비트 짜리 같은 경우는 2에 32인승이니까 4GB 정도에 까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페이지 크기를 2에 12인승, 그래서 4096 바이트로 정의하면은 페이지 테이블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48,576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 나누기 얘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페이지 테이블이 사이즈가 얼마예요? 4바이트거든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448,576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요, 4메가바이트의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4기가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테이블이 4메가바이트가 필요하다면은 이건 메모리 낭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단계 페이징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다중단계 페이징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프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앞에다가 페이지 항목이라고 하는데 페이지 디렉토리 하나 더 만들어요. 요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 주소인 페이지 테이블하고 페이지 오프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항목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요게 그 안에서 다시 2차 수준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2차 수준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4메가바이트의 테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라 4096바이트, 메가가 아니라 4096바이트면은 한 프레임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중단계 페이징 시스템을 관리를 많이 하는데, 백스와 윈도우즈 NT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1차 수준, 2차 수준, 2단계
그 페이징 시스템의 구조를 사용하고, 선스팍 있죠. 선스팍은 요게 3단계가 되겠죠. P1, P2, P3가 이렇게 있겠죠. P3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 그 다음에 모토로라에서 제공하는 그 680030은 4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까지 가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어서 321쪽 페이지 테이블과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인데요.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항목들이 이렇게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 테이블 항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논리적 페이지 주소가 있고, 두 번째는 액세스 비트, 세 번째는 수정 비트, 네 번째는 참조 비트, 다섯 번째는 퍼미션 있죠.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에 대한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비트, 이제 프레임 번호,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액세스 비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 액세스 비트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갖다가 표시를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비트는 여기 메모리에 적재한 이후에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참조 비트는 실제 액세스 했는지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보호 비트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그 메모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저장 비트는 참조 페이지의 메모리를 저장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번호라고 하는 거는 메인 메모리에서 이게 몇 번째, 우리 프레임 얘기했죠? 그 프레임 페이징 할 때 프레임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프레임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징 기법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페이지 테이블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 방법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용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전용 레지스터는 뭐냐면은 효율적으로 페이징 주소를 관리하고 변환하려고 하는 초고속 논리 회로로 설계된 것을 전용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모리의 모든 액세스는 페이징 테이블의 정보로 수행하므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하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쉽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페이지 테이블이 너무 커서 레지스터라고 구현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래서 되게 페이지 테이블을 메모리에 두고 페이지 테이블의 기준 레지스터로 페이지 테이블을 주시하죠.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두고 PTBR이라고 하는 기준 레지스터로 페이지 테이블을 지시를 합니다. 그 페이지 테이블을 메모리에 두면 레지스터 값 하나만 바꾸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어서 문맥 교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은 메모리 정보를 모두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페이지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 있죠, 이거. 페이지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는 단순히 레지스터 값만 바꿔가지고 문맥 교환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페이지 테이블 항목과 실제 거기 하는 내용들, 그 워딩을 위한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한데, 이 액세스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관 레지스터라든가 변환 우선 참조 버퍼, 트랜슬레이션 라게이드 버퍼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관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리적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매핑으로 인해 가지고 주소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연관 매핑으로 주소를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관과 직접 매핑을 결합한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매핑 주소 변환은 먼저 메모리나 캐시에 완전한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해야 되고,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구성하는 모든 페이지 항목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밌는 거는 여기 레지스터만 변경하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용자 메모리 위치에 두 번 액세스를 해야 되므로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돼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 항목에 액세스 하는데 한번 시간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 워드를 액세스 하는데 시간이 한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다른 거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연관 레지스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보조 예비 기억 장치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현재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접 매핑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죠. 직접 매핑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에 그 B의 기준수 있죠. 기준 주소에다가 실제 논리적 주소에 있는 페이지 번호 있죠. 요거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B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의 기준 주소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실제 페이지 번호를 더해 가지고 그 위치를 잡는 거죠. 그 위치에 보면은 들어가면 거기 이제 프레임 주소가 있어요. 페이지 프레임 있죠. 페이지 프레임 주소가 있는데 그 페이지 프레임 주소를 물리적 주소에다가 앞에 집어넣고, 그리고 논리적 주소에 있는 옵셋 있죠. 옵셋을 바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번호하고 옵셋하고 두 개를 합치면 바로 물리적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직접 매핑으로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연관 매핑으로 주소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 주소를 프로세서의 페이지 번호와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프레임 번호가 있는 연관 레지스터의 집합으로 아예 표현을 해버려요. 논리 주소를 그 연관 사상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 레지스터는 킥과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관 레지스터에 항목을 추가하면 동시에 모든 키와 비교해서 해당 항목을 찾아 이에 맞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모든 프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 항목을 저장할 만큼
크기가 충분한 연관 레지스터를 갖추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물론, 이 직접 매핑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는 여기 연관 매핑 주소 변환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 연관 매핑 주소 변환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연관 사상표라는 게 있어요. 사상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논리적 주소인 페이지 번호하고 옵셋이 있으면은 이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연관 사상표에 가게 되면요, 연관 사상표 안에 프레임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프레임 번호를 물리적 주소에 가져오고, 그리고 논리적 주소에 있는 이 옵셋이죠. 변이, 위치를 가져오면은 실제 물리적 주소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찾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연관과 직접 매핑을 결합한 주소 변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관 매핑하고 직접 매핑을 혼용한 방법인데,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 있죠.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는 아주 빠른 연관 레지스터를 가지고 액세스하고, 연관 레지스터에 해당 페이지가 없을 때만 직접 매핑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인데, 프로세스가 메모리 정보를 균일하게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참조한 거를 또 참조하고 또 참조하고 하잖아요. 우리 단골이라고 얘기하죠. 식당도 가본 데는 더 자주 가게 되는 거고,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자주 참조한 거를 계속 본다는 메모리 지역성이라는 거 있죠. 지역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인데, 페이지 번호를 연관 레지스터에서 발견하는 비율을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히트율이라고 하는데, 히트율, 실제 내가 한번 봤던 게 메모리에 있다 그러면 다시 하드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공식이 있어요. 이 접근 시간, 예를 들어서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750 나노초에서 950 나노초로 바뀌어서 적중률이 90%일 때 유효 접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직접 연관 결합한 주소 변환 방식은 이렇게 이제 메모리 히트웨이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 그 연관 직접 매핑 주소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관 직접 매핑으로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은, 자, 요거는 연관 사상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직접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자, 논리적 주소의 페이지 번호하고 옵셋이 있으면은 요게 연관 사상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걸 바로 찾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주 이용하는 페이지만 요걸 사용하고, 그쵸?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직접 매핑, 페이지 테이블에 기준 주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쵸? 기준 주소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추가해서 그 페이지 거기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프레임 번호를 찾아 가지고 물리적 주소에 가져오고, 실제 오프셋 주소는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직접 매핑 주소로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